H성형외과 백종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를 볼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조금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87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니까 한 8mm 정도 사각턱의 좌우 폭은 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129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니까 한 3mm 정도 광대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46mm 정도 측정이 돼요. 여자 평균이 143mm니까 지금 보시면 한 3mm 정도 두상도 크죠. 전체적으로 보면 두상이 조금 크고 광대도 좀 크고 사각턱은 많이 작은 형태여서 약간은 넓은 느낌이 얼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랑 콧뼈랑 만나는 이 점에서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07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18mm니까 길이는 무려 한 11mm가 짧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11mm가 짧은 상태에서 좌우로 넓으니까 얼굴이 더 납작해 보이거나 또는 둥그레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넓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는 건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중안면부가 지금 50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52, 3m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중안면부가 한 2, 3mm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이건 하안면부를 보는데 이렇게 보면 55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이게 66mm가 조금 넘으니까 한 11mm 정도 짧죠. 하안면부가 짧다는 거는 턱이 작아서 어려 보이는 느낌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굴 이 중안면부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얼굴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고 특히나 이 부분이 짧으면은 이 부분이 더 커 보여서 광대가 나와 보이거나 얼굴이 좀 납작해 보이거나 너무 동그래 보이거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사각턱을 보는데요.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귓볼에서 귀밑각을 보는데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 크면 한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정도 사각턱이면 폭이 좁기 때문에 아무리 크다 한들 잘라줄 거는 없다고 봐도 되고 의미가 없다고 봐도 돼요. 실제 모습에서도 여기 사각턱이 뭐 거의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각턱은 손 안 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턱 끝에서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으면 지금 한 6mm 정도 전진량이 부족한 상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안면부가 짧은데 입이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이었고 턱은 많이 무턱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길이도 짧고 무턱이죠.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선이 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이는 라인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짧아지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이 라인 따라서 턱이 길어지는 게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조금 욕심이 난다면 길이와 전진을 포함한 이런 형태의 턱에 보형물이 들어가 주는 게 지금 환자분 입장에서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개인 취향이 있죠. 짧은 턱이 좋다, 얼굴 동그란 거 상관없다. 뭐 약간 제니 씨 같은 경우도 턱이 굉장히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라면 뭐 턱을 전진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좋은데 지금 짧은 무턱의 경우 지금 이 체부 볼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볼륨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서 보면 뼈 모양이랑 피부랑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만 만약에 한 5, 6mm 정도 나온다. 그럼 턱 전진술이라는 거는 결국 이 볼륨을 빌려다가 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수술 후에 이 부분이 더 패이게 되고 여기는 튀어나오게 되는 느낌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찝힌 듯한 턱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해서 정면에서 보면 약간 이런 형태의 턱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가 꽤나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개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나는 하안면부가 짧아서 턱이 길어져야 되고 또 무턱이고 입이 조금 나온 편이라 턱이 무조건 앞으로 전진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방향으로가 볼륨이 늘어나야 되는 거, 이 방향으로 길어져야 되는 거 둘 다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서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턱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튀어나와 보이는 것도 있고요.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몇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광대 수술을 권할 정도는 아닙니다. 뭐 조금 튀어나온 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턱이 이렇게 작은데 광대 수술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효과거든요.
뭐 요 정도 효과에 내가 만족한다 하면 해볼 수도 있지만 그닥 막 절대적으로 광대 수술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요 각도에서 보면 45도 광대 줄어들 게 요거 조금 있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아까 수치상으로 광대가 좀 크다고 했는데 저희가 광대 수술의 목표가 이 눈 윗뼈랑 눈 아랫뼈랑 만나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줄어들 게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상도 너무 크고 해서 이게 과연 환자분 얼굴 개선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뭐 조금 줄어들어서 여기가 조금이라도 선이 부드러워지는 걸 원한다면 또 말릴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온 느낌이 있는데 턱이 작으니까 얘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 이유 하나, 그 다음에 중안면부 이 부분이 꺼져 있으니까 얘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 이유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광대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원인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광대를 줄인다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나 아주 많은 개선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뭐 개인 취향이고 개인 욕심이기 때문에 뭐 조금 줄이는 것까지는 요 뒷광대 부분이 있어서 줄일 거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피부 두께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보통 저희가 이제 광대 있는 부위에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뼈랑 피부랑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피부 두께를 재게 돼요. 근데 지금 45도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피부 두께를 재보게 되면 지금 대략 한 9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보통 이 부분이 여자분들이 7, 8mm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데 조금은 두꺼운 편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역광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6, 7mm 정도가 일반적인데 지금 10mm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넓죠. 뼈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이 살 두께 때문에 조금 반이 반감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런 상태면 이제 키 체중을 보게 되는데 환자분이 키가 58에 53kg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건강한 체중을 얘기할 때 키에서 110을 빼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kg 정도 약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거나 운동하셔서 체지방률을 조금 줄이는 게 오히려 이 피부 두께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뭐 여기 지방을 흡입하거나 뭐 윤곽 주사를 맞는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5도에서 보면 코 높이 자체는 괜찮은데 이 중안면부 조금 꺼진 거, 그 다음에 눈 밑에 살짝 지방 나온 게 조금 보이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뭐 눈 밑에 지방 펼치는 거 정도 해결하시는 게 이런 줄 가는 느낌, 패인 느낌, 오목한 느낌이 오히려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사람 살짝 우울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선에 도움이 되고, 코가 옆에서 보면 높이는 괜찮은데 반해서 약간 좀 벙벙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 이 부분 폭을 좀 줄여주면서 코끝을 살짝 올리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 콧대 자체는 뭐 욕심이 나면 높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부분 하안면부가 굉장히 짧은 상태에서 여기 콧대가 높아지게 되면 얼굴 중안면부가 좀 더 길어져 보이거든요. 길어져 보이면 여기는 더 짧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비율상으로는 안 좋은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콧대는 높이는 걸 아주 최소화하거나 그냥 두거나 콧끝만 이런 식으로 살짝 여기 꺼지게 만들고 여기 끝에 살짝 올려주는 정도, 요 정도가 환자분한테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콧대를 조금 높여도 돼요. 이런 식으로 높이게 되면 조건이 따라오는 게 지금 턱 길이 상태에서는 이게 오히려 얼굴 비율을 깨트리는 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턱이 길어지고 약간 전진이 되는 이런 형태의 얼굴 수술 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높이도 조금은 만드는 게 도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비대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치아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위턱은 잘 맞아요. 근데 아래턱에서 중심 라인이 조금 틀어지는 느낌이 있죠. 지금 여기 치아가 중심 라인이 조금 애매하지만 턱끝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쪽으로 틀어져 있는 느낌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사각턱이 약간 더 기울어진 모습, 이쪽이 좀 덜 기울어진 모습이 보여서 약간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겨서 조금 과장되게 그리면 턱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모습에서 보면은 턱이 오른쪽이 내려온 모습이 보이고 왼쪽이 짧죠. 이런 비대칭은 얼굴 좌우 폭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치아 중심 라인 여기서 사각턱 있는 이쪽까지 거리를 재보면 오른쪽은 44mm, 5mm 조금 안 되게 측정되는 데 반해서 이쪽 여기 왼쪽은 이렇게 측정해 보면 46mm로 많이 넓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폭이 짧으면 이 길이 자체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폭이 길면 상하 길이는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가 옆에서 돌려보면 역시나 이쪽이 짧아지고 반대쪽이 조금 더 내려온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개 들어서 보면 이 모습이 좀 더 잘 보이는데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고요. 그
그다음에 턱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면 턱관절 위치 자체는 나쁘지가 않죠. 그다음에 광대 있는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 이렇게 그려보면 비대칭이 있는 부분이 좀 여러 군데 보이죠. 턱 라인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진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상 자체도 위쪽이 왼쪽이 더 튀어나온 모습, 오른쪽 뒤통수 부분이 이렇게 납작한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이 이런 방향으로 비대칭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면에서 보면 코도 약간의 비대칭이 있는데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코끝, 비주 끝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인중 있는 데서부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서 윗부분부터 턱이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입 기준으로 코를 보면 코가 삐뚤어져 보이고 미간 중심에서 보면 코는 똑바른 느낌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불룩한 모습도 보이고 이쪽이 조금 더 패여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서 이런 비대칭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코의 이 좌우 폭도 사실은 조금 다르고요. 왼쪽이 조금 더 넓고요. 그 다음에 고개 들어서 보면 콧구멍 모양도 이쪽이 조금 더 옆으로 퍼진 모습이고 여기가 조금 더 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비대칭을 완전히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고개 들어서 보면 지금 얼굴 중심 라인에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지금 이 CT는 정렬이라는 거를 해서 얼굴을 좀 똑바로 저희가 분석하는 위치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요. 환자분이 실제 생활하는 자세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으면 지금 코끝 라인이 지금 살짝 중심에 있지만 비주부터 살짝 틀어지기 시작하고 윗입술, 그 다음에 아랫입술, 턱끝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여기 코끝부터 살짝 이렇게 틀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되고 광대도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솟아있는 느낌이 들고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늘어진 느낌이 보이죠. 조금 과장해서 그려보면 이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건 두상이 이쪽에 더 튀어나오고 두상이 이쪽에 꺼져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이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읽어보면 턱이 짧아가지고 턱 전진술을 해도 되는지 제가 항상 유튜브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환자분 상담 때도 말씀드리는 게 짧은 무턱에서 전진술은 독약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짧은데 거의 10mm 가까이 짧은 턱에서 전진술을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 쉐입을 만드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을 만들어서 얼굴 형태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 꽤나 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대도 아주 조금 깎고 싶고 뭐 조금 깎을 게 있기는 하지만 지금 피부 두께가 많이 두꺼워서 이건 추후에 조금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가 아주 복코여서 저한테 어울리게 코 성형하고 싶어요. 닮고 싶은 연예인은 SES 유진입니다. 박수진 씨를 이제 원한다 하셨는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광대가 보일 거예요. 그때 가서 광대 수술하는 게 맞고 코는 유진 씨랑은 다르게 너무 복코 형식이고 턱은 너무 많이 무턱이죠. 그래서 길이와 전진, 복코 해결, 광대 줄이는 거, 살 조금 빼서 체지방률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떤 수술 하나로 이 모든 걸 다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가 동글동글해서 저랑 복코 교정하면서 저한테 딱 어울리는 코 하고 싶고 얼굴이 하트형이어서 광대 깎고 싶은데 처질까봐 무서워요. 턱이 작고 짧은 상태에서 광대를 줄이게 되면 지금도 볼살이 늘어져서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더 과장돼 보이죠. 그래서 광대 줄이는 건 제일 마지막에 다이어트 후에 생각하시고 1차적으로는 턱이 환자분 얼굴 개선의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살 빠지면 뭐 광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에서는 눈 지방 펼치는 거 정도가 3번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좀 된 다음에 광대를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턱에 보형물 넣기는 싫어요. 그냥 필러 맞는 게 최선일까요?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필러를 맞은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뼈에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패인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꽤나 많이 맞으신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지금 보면 정상적인 음영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살짝 음영이 꺼진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꺼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턱이 워낙에 폭이 좁고 짧고 길이도 짧은 상태에서 턱에 볼륨을 주려고 필러를 많이 넣다 보면 이렇게 뼈가 살짝 주저앉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필러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놓고 뭐 여러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필러가 뭐 뼈 침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아니다 이론적 배경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광대 수술을 했던 환자분이 필러를 맞고 오셨어요. 그런데 턱 끝에 정말 엄청난 뼈 침식이 발생한 걸 확인했습니다. 뭐 조만간에 제가 영상으로 그걸 좀 보여드리게 될 텐데
턱 필러가 뭐 연부 조직에 조금 넣는 건 상관없는데 최근 어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깊이 뼈 위에 골막 위에 필러를 넣어야 오래 간다 뭐 이런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다량이 들어갔거나 뼈에 너무 가깝게 들어간 경우에는 필러 자체의 압력으로 인해서 뼈 침식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뭐 예전에는 추측만 했고 실제로 필러 맞기 전에 CT 찍고 필러 맞은 후에 CT 찍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증명하고 뭐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최근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조만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환자분도 이런 부분 줄가는 게 아마도 필러 영향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보게 됩니다. 필러 맞는 게 최상이다. 뭐 간편하게 생각하시고 뭐 본인이 선택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맞으시면 상관없겠죠. 턱끝 전진술이 하고 싶다. 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생기는 거를 내가 감내하겠다. 짧은 무턱에서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비율이 깨진 모습이 보이고 연부 조직상에서 늘어져 보이고 불독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더 과장돼 보인다는 거 조금 이해하시고 본인이 선택하신다면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 절대 반대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짧은 무턱에서 그렇게 전진술을 했던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재건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봐서는 제 의견을 피력한다면 저는 짧은 무턱에서 전진술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필러 역시도 약간의 뭐 비대칭이나 약간의 함모를 교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수술이지만 환자분처럼 굉장히 구조적으로, 뼈 구조적으로 짧고 전진량이 부족한 경우에 이걸 모든 걸 다 필러로 해결한다는 거는 너무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